속가배기 보시면 이제 속가배기는 간벌이라고 합니다. 간벌. 아까 우리가 숙각구기에서 유령님 무육이 있고 성숙님 무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가배기는 뭐였어요? 성숙님 무육이죠. 성숙님. 성숙님 무육에 속가배기하고 이제 가지치가 있는데 간벌 같은 경우는 소경목 단계에서 중경목 단계까지 인분을 목적에 맞게 만들기 위한 모든 벌체적 조정 행위 간벌. 간벌의 필요성 먼저 생육 공간 조절이죠. 너무 나무가 많으면 인목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재질이 좋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가배기를 통해서 생육 공간을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경생장도 커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경세 생산이 가능해요. 수령과 생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확장되는 일정한 생육 공간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생장 조절. 인분 구성에 부적당한 나무조는 해로운 나무를 제거하여 인분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형질이 우수하고 생장이 왕성한 인분 구성목이 되도록 인분 생장이 집중되도록 하고, 혼효 조절로 인분 목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인분의 수직적 구조 개선으로 인분 안정화를 도모하고, 하층 식생의 발생을 촉진하고 하층림을 유지하고, 이면부. 이 이면부라고 하는 것은 숲 가장자리 태주선, 숲 테두리선을 보호 및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면부는 쉽게 생각하면 그 숲과 숲이 아닌 지역이 만나는 그 경계부를 이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해야 되고, 천연 갱신 및 보존목을 준비해야 되고, 자연고사에 의한 손실 방지 및 이용. 이게 속가 간벌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간벌의 효과. 인목의 생육을 촉진하고 재적 생장과 형질 생장을 증가시키고, 각종 위해를 감소시키고, 산림의 보호 관리가 편리하다. 지력을 증진시킨다. 간벌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실이 촉진되고 천연 갱신이 용이해진다. 이제 간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먼저 이거겠죠. 재적 생장과 형질 생장. 간벌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분의 그 형질이 나쁘게 돼가지고 좋은 나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벌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해 감소, 산림 보호 관리 편리, 지력을 또 증진시키고, 간벌제를 이용할 수 있고, 결실 촉진, 천연갱신이 용이해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간벌을 실시할 때 직경하고 실시 안 했을 때 그 직경의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했을 때 직경하고 실시 안 했을 때 직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속가배기를 미실시 하지 않았을 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어린 나무 치수림이 있고 더 자라서 이제 유령님, 장령님, 성숙님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인분이 균일하지 못하고 밑에 지금 고사된 나무도 많죠. 근데 속가배기를 실시했을 때는 치수림 단계, 유령님 단계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가배기를 실시하면 굉장히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벌 대상지.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 끝나고 5년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산림.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어린 나무 가꾸기 끝나고 5년, 그 다음에 최종 수확 10년 전 사이에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의 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나무가 너무 많으면 햇빛이 숲 밑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침엽 수림으로써 수온 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산림도 간벌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라는 것은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 발달이 부실하여 병충해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그 다음에 침엽수 단순림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산림. 산사태, 산불, 병해충 중 각종 재해를 입은 산림. 경관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 조절이 필요한 산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벌에 아까 쑥갓구기 기능에 간벌이 있는데, 일단은 수원 함양 있죠. 간벌을 함으로써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더 뻗어나가 가지고 이제 땅을 더 많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도 마찬가지고 산불 발생,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쑥갓구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관리되지 않았던 인분에 나타난 수관의 분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관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휘어진 것도 있고 엉망인 걸 지금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의 시기. 이 간벌의 시기는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연중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산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까 가지치기 시기가 어떻게 됐어요? 11월부터 3월이나 5월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11월부터 5월 이전까지 실행한다. 그러나 별도로 가지치기를 구분해서 할 때는 연중 실행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거의 안 하죠. 위험하고 눈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요 침엽 수종의 간벌 개시 시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15에서 20년. 잣나무도 15에서 20년. 그 다음에 삼나무도 15에서 20년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은 10년에서 15년. 편백, 가문비, 잣나무는 20에서 25년.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그 밑에 이걸 좀 적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지위가 중인 일반 화렵수림의 간벌 개시 연령은 30에서 40년이 되겠습니다. 지위가 중인 일반 화렵수림의 간벌 개시 연령은 30에서 40년. 이제 낙엽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사이 하고,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는 15에서 20년, 편백, 가문비, 잣나무는 20에서 2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형급이 있습니다. 수형급. 먼저 수형급의 1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형급이란 개개수목의 높이, 상대적 또는 절대적, 높이에서 비교 위치, 수간의 확장 상태, 수간의 우열 및 나무의 건부 등에 따라 우열의 계급을 정하는 것을 수간급, 수목급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수형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무를 1급목부터 5급목으로 분류하는데, 1급목은 제일 좋은 나무, 5급목은 거의 죽은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분류하는 것을, 우열의 계급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수형급, 수관급, 수목급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형급을 조사하고 식별한다는 것은 우량 형질의 나무와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서로 판별하는 것이 되며, 또 인목 생육의 경쟁 상태를 알아내는 데 근본이 된다. 그래서 수형급 구분에서 먼저 수형급은 상층 임관을 이루는 우세목,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상층 임관을 이루는 우세목, 하층 임관을 이루는 열세목,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층 임관이라는 것은 키가 큰 나무라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큰 나무니까 굉장히 우세하죠.
그래서 상층임관을 우세목이라고도 하고 1금목, 2금목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층임관, 키가 작은 나무, 이거를 열세목이라고도 하고 3급에서 5금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수영급에서. 그래서 먼저 1금목은 어떤 나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관의 발달이 이웃 나무에 의해 방해된 적이 없고 또 확장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수관 형태에 결함이 없는 나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나무,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이웃 나무에 의해서 피합받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나무가 1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금목. 2금목은 수관의 발달이 이웃 나무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정상적이지 못하고 줄기에도 결함이 있는 나무로 다음에 5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2금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키는 커요. 상층임목에 속하지만 뭔가 결함이 있는 나무. 예를 들면 수관의 발달에 지나치게 왕성하고 넓게 확장하거나 또는 위로 솟아올라 수관이 편평한 것. 폭목. 아까 폭목을 설명드렸죠. 굉장히 자기 혼자 커가지고 수관이 너무 옆에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 폭목도 2금목, 제거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관의 발달이 지나치게 약하고 이웃 나무에 끼어서 줄기가 매우 세장한 것.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때요? 줄기가 굉장히 가늘고 긴 것. 계제목. 이것도 제거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키는 커요. 그러니까 상층임목, 우세목이 속합니다. 그 다음 이웃한 나무에 끼어서 수관 발달이 측압을 받아 자람이 편이된 것. 편이목. 한쪽으로만 이렇게 수관이 편이된 것. 줄기가 갈라지거나 굽는 등 수영에 결점이 있는 것. 그리고 불량한 것. 곡차목. 줄기가 이렇게 휘어진 것. 곡차목. 또 피해를 받은 나무. 피해목. 이 2금목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금목이죠. 2금목.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졌잖아요. 2금목. 1금목은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이것도 이제 2금목. 굉장히 지금 위쪽으로 너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나무 피합을 받는 것. 이건 이제 뭐 쌍가지로 자란 것. 이것도 이제 좀 수관에 뭐가 잘못된 게 상층 임목 중에 뭔가 좀 안 좋은 나무 2금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쇠목은 3금목부터 5금목이 있어요. 이 먼저 3금목 같은 경우를 한번 읽어보시면 세력이 감소되고 자람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관이 피합되지 않는 나무로서 상층임관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진 나무. 중간목, 중립목. 이 3금목은 키는 작지만 피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금목이 제거가 되고 목재로서 제거가 되고 이 3금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1금목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목. 그리고 4금목 같은 경우는 키도 작으면서 피합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것. 5금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죽어있는 나무, 넘어진 거. 키도 작으면서 고사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고세, 굳어서 쇠퇴해진 상태에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금목부터 5금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상층 임관을 우세목이라고 하고, 우세목은 1금목하고 2금목으로 나눕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뒤에 그 간벌을 좀 설명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1금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 병충해도 안 걸리고 수관도 반듯하는 나무. 2금목은 키는 크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쇠목이 있죠. 열쇠목은 하층 임관에 속하는데 3금목, 4금목, 5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금목은 키는 작지만 피해를 받지 않은 나무. 그 다음에 4금목은 키도 작으면서 피합을 받은 나무. 5금목은 거의 뭐 죽은 나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라사키 수영급 모식도
화렵수에 의한 수강급도 비슷합니다. 5개로 나누죠. 그래서 A가 우세목, 이게 우세목으로서 결점이 있는 2근목이 되겠죠. C는 3근목, 이게 4근목, 5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벌의 양식이 있습니다. 많이 남았나? 네. 요 간벌의 양식은 그 다음 시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